매력적인 목조 공항부터 미래지향적인 스포츠 경기장, 상징적인 박물관과 초현대적인 마천루까지, 이 영상에서는 현재 건설 중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8곳의 건축 경위를 둘러보는 세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모두 루킹포의 새 에피소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부탄의 새로운 공항. 2. 개요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남부 부탄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목재로 든 공항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2029년에 문을 열 예정인 이 68,000제곱미터 규모의 터미널은 겔라푸시에 위치해 있으며 이 작은 내륙국의 두 번째 국제공항이 될 것입니다. 제 뒤에서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한 가지 공통된 목표, 즉 이 광활한 땅을 부탄의 다음 국제 관문으로 바꾸기 위해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건축가 비아르케 잉겔스의 스튜디오인 비기길이 설계한 이 공항은 2065년까지 연간 500만에서 600만 명의 승객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겔라푸 국제공항은 부탄과 인도 국경 근처, 그리고 피타강 인근의 아열대 숲과 산악 환경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자연 경관은 설계의 주요 참고 요소였으며 멀리서 바라본 산맥을 닮은 물결 모양의 격자 구조가 특징입니다. 나뭇결 무늬의 글루램 모델이 공항의 격자 구조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용을 형상화한 목조 조각들이 구조물을 장식할 것입니다. 이 조각들은 현지 장인들에 의해 제작되어 전통 부탄 건축에서 볼 수 있는 카르첸 장식 목조 기둥을 연상시키게 할 것입니다. 빅의 아이디어는 부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평온함, 환영하는 마음,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반영하는 경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공항은 흔치 않은 공항 이용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자연광이 가득한 넓은 공간과 현지 풍경의 요소들, 그리고 부탄 장인들의 조각품들이 어우러져 승객들이 터미널을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 공항은 겔라푸 마인드풀리스 시티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2023년 부탄 국왕의 주도로 시작된 빅의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 내 경제 허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인드풀리스 시티 마스터 플랜은 겔라푸의 100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개발을 구상하고 있으며 새로운 국제공항과 장관을 이루는 수력발전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인공절벽으로 묘사한 사원을 통합한 쌍코시 템플댐은 계단식 벽과 계단, 그리고 수많은 전망대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새 도시는 35개의 강과 하천이 부지를 가로지르며 형성됩니다. 서로 다른 구역을 연결하는 일련의 거주 가능한 다리들이 있으며 각 다리는 문화, 교육,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필수 인프라 기능을 결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새로운 국제공항은 계곡의 기슭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목재 터미널은 다리 역할을 하게 되며 활주로는 여러 강 위에 높이 세워질 것입니다. 공항은 도시의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확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듈식 구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전기 생산을 위한 옥상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것이며 겔라푸를 부탄의 다른 지역과 연결하는 트램과 버스가 있는 복합교통 허브도 갖추게 됩니다. 공항 외부의 도착장 앞마당은 4개의 구역으로 나뉘며 각 구역에는 이 지역의 토종숲 식물이 심어질 예정입니다. 석재 포장이 깔리고 휴식 공간과 보호용 캐노피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인프라 내부에도 다양한 식재 공간이 조성되어 녹지가 들어설 예정이며 포레스트 스파인이라고 불리는 내부 중정도 포함됩니다. 공항 어디서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척추 모양의 구조물은 터미널을 두 부분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서쪽은 국내선, 동쪽은 국제선 구역이 될 것입니다. 외부를 장식하는 조각상들은 내부까지 이어지며 큰 창문과 천창을 통해 빛을 받게 됩니다. 여행의 스트레스를 덜고 마음 챙김을 더하고자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건축회사의 말을 인용하자면 승객의 웰빙이 최우선이 될 것이며 요가, 사운드, 목욕, 명상에 전용된 공간들이 마련될 것입니다. 비행기 탑승을 잊게 만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건 아쉬운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아랍에미리트로 향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이 곧 문을 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부다비. 고 캐나다계 미국인 건축가 프랭크 게리의 최신 대표작이 마침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아랍에미리트 사디아트 섬의 문화지구 장 누벨의 루브르 아부다비 옆에 위치해 있으며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완공되는 이 박물관은
42,000제곱미터로 4개 구겐하임 미술관 중 최대 규모가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다른 구겐하임 미술관들은 빌바오, 뉴욕, 베네치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 중 한 명인 게리의 마지막 대형 프로젝트로 그는 2025년 12월 5일 금요일 9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5년 완공 예정일이 발표되었을 때 게리는 이 건물이 에미리트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나라의 상징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바람이 이루어질지 지켜보는 동안 구겐하임 아부다비의 건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025년 완공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개장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미술관의 계획은 2006년에 처음 공개되었고 2011년에 사디아트 섬 북서쪽에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사디아트 섬의 구겐하임 미술관의 아부다비 분관을 건설하기 위해 고용된 1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거주지입니다. 건물의 사진을 보면 다양한 높이와 스타일의 갤러리를 수용할 방대한 규모와 대조적인 형태가 드러납니다. 건물 주변을 걸어 다니다 보면 대칭적이지 않아서 점점 복잡해집니다. 갤러리와 함께 예술과 기술센터, 어린이 교육시설, 아카이브, 도서관, 그리고 보존연구소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건축물은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 박물관은 구겐하임 재단이 운영하지만 프로젝트를 의뢰한 아부다비 관광개발투자회사가 소유하게 됩니다. 이 건설에는 1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20년간의 공사 끝에 개관한 카이로의 그랜드 이집트 박물관과 같은 금액입니다. 구겐하임 아부다비의 완공은 2017년에 개관한 장누벨의 루브르 아부다비를 비롯한 이 섬의 다른 상징적인 문화기관들의 개관에 이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초에 개관한 자이드 국립박물관은 영국의 포스터 앤 파트너스 스튜디오가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건축의 경이로움을 찾아 영국으로 향합니다. 축구의 나라, 영국의 12 침니스 스테디움입니다. 잉글랜드는 이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새 경기장 발표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반면에 버밍엄의 새 경기장은 모두가 호평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장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기장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독창적인 경기장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헤더윅 스튜디오와 마니카 아키텍처라는 건축회사들이 벽돌 굴뚝으로 둘러싸인 경기장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파워하우스라는 이름의 이 경기장은 현재 챔피언십에서 뛰고 있는 버밍엄 시티 FC의 새로운 홈구장이 될 예정입니다. 이 경기장은 이스트 버밍엄 스포츠 지구의 중심지로 설계되었으며 마니카 아키텍처와 인기 시리즈 피키 블라인더스의 제작자인 스티븐 나이트와 협력하여 구상되었습니다. 버밍엄에 위치한 이 경기장은 도시의 옛 벽돌 공장에서 직접 영감을 받은 12개의 벽돌 굴뚝이 있는 독특한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굴뚝들은 경기장 지붕 구조물을 둘러싸며 2030년 개장을 목표로 합니다. 토마스 헤더윅 스튜디오 창립자 토마스 헤더윅은 경기장은 종종 어디에나 착륙한 우주선처럼 보여 주변을 삭막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경기장은 버밍엄 자체, 그곳의 벽돌 공장, 수많은 산업,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장인 정신에서 탄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목표는 도시의 정신을 포착해 버밍엄에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160억으로 추정되는 이 새로운 경기장은 6만 2천석의 수용 인원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기장은 최근 포스터 앤 파트너스가 재설계한 올드 트래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스타디움에 이어 런던 외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경기장이 될 것입니다. 디자인에 관한 세부 사항은 거의 공개되지 않았지만 렌더링에서는 벽돌 굴뚝에 매달린 강철 지붕이 전통적인 보령 관중석을 덮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굴뚝은 지붕을 지지하는 역할 외에도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수용할 예정이며 그중 하나에는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될 바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경기장은 스포츠와 음악 공연장으로 모두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개폐식 지붕과 이동식 경기장 바닥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헤더윅 스튜디오가 처음으로 설계한 경기장으로 첫 시도치고는 놀라운 성과입니다. 캐나다 역시 자국 땅에 세워지는 사상 최고층 마천루 건설로 또 다른 최초의 기록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즉 단풍잎의 나라에서 토론토에 새로운 초고층 마천루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스카이타워는 352m 높이로 스카이라인을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캐나다의 하리리 폰테리니 건축사무소에서 설계한 이 새로운 마천루는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100층을 넘는 건물이 되었습니다. 피나클 인터내셔널이 개발한 이 주거용 타워는 완공되면 한쪽에 발코니가 있는 약간 기울어진 외관을 갖추게 되며 이는 환기핀을 연상시킵니다. 건축가들은 스카이타워를 모서리가 깎인 점점 가늘어지는 유리 형태의 12면의 보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토론토의 주요 대로 중 하나의 시작점에 위치한 이 타워는 도시 경관에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축적 표현이 필요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스카이타워의 기하학적 구조는 빛을 다양한 방식으로 반사하여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독특한 실루엣을 만들어냅니다. 전망에 대해 말하자면 상층부의 편의시설들은 CN타워의 주요 전망대와 같은 높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스카이라인에 있는 두 거인 사이에 정렬과 시각적 연관성이 형성됩니다. 스튜디오는 이 디자인이 온타리오 호수의 강한 바람에도 초고층 빌딩이 견딜 수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피나클 스카이타워는 토론토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하버프론트 지구에 위치한 거대한 피나클 1단지의 일부입니다. 이 건물에는 아파트 958세대와 호텔, 그리고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106층이자 최상층에는 레스토랑 바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충분히 부유하다면 이 건물의 유닛을 구입하는 데 드는 가격은 72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면 이 타워 내에 난방이 드는 실내 주차 공간을 위해 추가로 10만 달러를 더 지불해야 합니다. 이 마천루는 놀라운 높이로 토론토의 포스터 파트너스가 설계한 원 블루어를 능가할 예정입니다. 원 블루어는 올해 초 85층 309m로 캐나다 최초의 슈퍼톨 마천루가 되었는데요. 개발업체에 따르면 이 타워는 2026년 9월부터 입주민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원 블루어의 가격을 감안하면 스카이타워가 1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이 새로운 타워는 토론토 스카이라인의 빠른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매력적인 역사적 건물들이 이제는 세련되고 반짝이는 신축 건물들과 나란히 자리하는 극적인 변화입니다. 건조 그레이터 베이 에어리어 스포츠 센터는 미래지향적이고 세련됐다는 말이 이 새로운 복합단지를 가장 잘 설명합니다. 저명한 자하 하디드 아키텍츠와 현지 스튜디오 제다드가 함께 2025년 8월 중국 광저우의 그레이터 베이 에어리어 스포츠 센터를 완공했습니다. 난사 지구에 70헥타르 규모 강변 공원 내에 위치한 이 복합단지는 6만석 규모의 스타디움, 2만석 규모의 농구 실내 경기장, 그리고 수영장이 있는 4천석 규모의 아쿠아틱 센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10억 위안 이 투입된 이 부지에는 선수 숙소뿐만 아니라 지역 학교를 위한 야외 훈련장과 트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하 하디드 아키텍츠는 건물의 곡선 형태를 설계할 때 송나라 전통 범선의 선체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곡선형 외관에 설치된 수직 루버는 내부를 시원하게 하고 그늘을 제공하며 영남 지역 전통 건축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스튜디오에 따르면 이 지역의 덥고 습한 아열대 여름 동안 건물을 자연스럽게 냉각하고 환기시키기 위해 차양구역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경기장 지붕은 6만 명의 관중을 비와 햇빛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상승하는 따뜻한 공기가 자연스럽게 건물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층을 이루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경기장을 둘러싼 이 다층 지붕은 실제로 전통 중국 부채의 주름진 비단 구조를 모방한 것입니다. 6만석 규모의 이 경기장은 다양한 행사에 맞춰 조정 가능한 모듈식 좌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곡선형 외관은 한쪽에서 아치형 계구부를 형성하며 솟아올라 주강 하구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해양 공기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멋진 수변 전망까지 제공해 이미 스포츠 팬들의 기대를 한껏 높이고 있는 경기장입니다. 525번가 세계 건축 경위들을 둘러보는 이번 여정은 이제 미국 맨해튼 한가운데로 향합니다. 이곳에서는 2026년 6월 1일에 새로운 유리와 강철의 거인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2022년부터 건설 중입니다. 명성 높은 5번가 브라이언트 파크에서 한 블록 북쪽에 위치한 525번가입니다. 미국 건축회사 콘 페더슨이 설계한 이 빌딩은 뉴욕 미드타운 맨해튼의 폭스라는 새로운 마천으로 우아한 아치형 창문이 특징입니다. 올여름 직접 이 건물을 보고 온 결과 이곳은 뉴욕시의 최신 보석 중 하나이며
최근 몇 년간 맨해튼에 들어선 마천루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아름다운 건물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타워는 305m 높이로 우뚝 솟아 있으며 크라이슬러 빌딩과 뉴욕 공립도서관 등 뉴욕의 가장 상징적인 랜드마크들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타워는 직사각형 형태의 볼륨들이 아치형 창문으로 감싸져 있으며 이 창문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높아집니다. 창문은 지상층의 아치형 기둥 회랑을 연상시키는 호미파인 몰딩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KPF의 디자인은 주변 건물들의 건축적 언어와 휴 페리스의 상상적 건축 드로잉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고담시티의 시각적 정체성에 영감을 준 것으로 유명한 이 매혹적인 인물에게 어울리는 헌사입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영상을 만들었고 그의 놀라운 작품들과 20세기 초 맨해튼을 위해 그가 구상했던 야심찬 프로젝트들을 소개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우니 꼭 시청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제임스 폰 클램페로우 KPF 사장은 525번가 프로젝트가 1920년대 뉴욕에 대한 휴 페리스의 비전을 결합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두유시 가치가 300억 m 높이까지 올라가는 이 프로젝트에서 회사는 뉴욕 공립도서관과 그랜드 센트럴역 등 인근 기념물의 아치에서 영감을 받아 이러한 형태를 현대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복합용도 프로그램에는 상층부의 고급 주거 공간을 포함한 100개 아파트가 포함됩니다. 창업 공간은 1층에 들어서고 그 위로는 테라스가 있는 25개 층의 고급 사무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42층부터 시작하는 아파트는 침실 1개부터 4개까지 다양한 평면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펜트하우스는 가층 전체를 차지하며 도시의 360도 파노라마 전망을 제공합니다. 거주자 전용층은 타워의 88층이자 최상층에 위치하게 됩니다. 펜트하우스 88이라고 불리는 이 공간에는 유리 선룸, 라운지, 다이닝룸, 당구대, 도서관, 게임룸, 그리고 물론 파노라마 도시 전망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이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개발사 루비나가 프로젝트 시작 시점에 5억 4천만 달러의 건설 자금을 확보했다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분양을 시작한 코커런 선샤인 마케팅 그룹은 인근의 가장 작은 아파트 가격이 1,700만 달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KPF는 메디슨 애비뉴 343번지에 계획된 초고층 빌딩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튜디오의 또 다른 최근 프로젝트 중에는 워터라인 오스틴이 있습니다. 2026년에 문을 열면 텍사스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빌딩이 되어 312m 높이로 우뚝 서게 됩니다. 새로운 몽스 기차역 유럽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2025년 1월부터 몽스 시민들의 자부심이 되어온 새로운 기차역을 만나보시죠. 최근 완공된 프로젝트로 잠깐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즐겁게 보시길 바랍니다. 100개의 새로운 몽스 기차역은 유리와 강철로 된 여러 구간이 어우러져 유려한 외관을 이룹니다. 이 역은 유명한 스위스계 스페인 건축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설계했으며 파리 브리셀 철도 노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역의 구조는 선로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리로 구성되었으며 350m에 이르는 다리가 여러 승강장과 버스 정류장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칼라트라바는 2006년에 기존 역을 리노베이션하는 공모전에서 우승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전에 고립되어 있던 북쪽의 주거지역과 남쪽의 역사지구를 다시 연결해주며 사무실, 지하주차장, 상업공간과 같은 새로운 인프라도 도입합니다. 외부에서 보면 역의 유려한 유리와 강철 구조는 경사진 지붕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유리 캐노피가 갤러리 지붕에서 북쪽과 남쪽으로 뻗어 있어 중앙 계단을 보호하고 양옆에는 역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내부에는 대형 격자 구조가 드러나 있으며 곡선형 유리 출입구가 승강장, 상점, 그리고 기타 시설로 이어집니다. 자연광을 들이기 위해 추위에 민감한 사람들을 위해 목재 요소로 지지되는 개폐식 천창이 설계되었습니다. 중앙 갤러리는 완전히 밀폐되고 단열되어 겨울철에도 쾌적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보호받는 공간입니다. 지붕 아래에는 7개의 여객용 선로와 29개의 버스 정류장, 그리고 택시 승강장이 있습니다.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최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새로운 철도 버스 환승센터이 개장했습니다. 이 정류장은 2028년 하계 올림픽을 비롯해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도시에서 열릴 주요 스포츠 이벤트를 대비해 완공되었습니다. 2026년 휘파 월드컵 경기와 2027년 슈퍼볼 60일 경기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건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상의 마지막 건축적 볼거리 바로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루카스 내러티브 아트 뮤지엄 사진이
최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루카스 서사 예술박물관에 거의 완성된 외장 마감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스튜디오 MAD가 설계했으며 2026년 9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스타워즈 시리즈의 창작자인 조지 루카스가 설립한 이 박물관은 폐화, 사진, 영화, 디지털 아트 등 모든 형태의 서사 예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초현대적인 박물관은 엑스포지션 파크에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MAD의 로스앤젤레스 계획은 2017년에 승인되었고 2018년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물관은 성명을 통해 내년 가을에 개관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28,000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에 대한 새로운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이 둥근 건물은 유리 섬유 강화 폴리머 패널로 외장이 되어 있어 미래적이고 거의 우주선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이를 유기적이고 조각적이며 꿈같은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MAD에 따르면 박물관의 형태는 부드럽고 유려한 곡선을 특징으로 하며 독특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들어냅니다. 자연, 사회, 도시 환경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몰입형 경험을 제공합니다. 곡선형 박물관은 콘크리트 기단 위에 캔틸레버 구조로 지어져 정원을 도로 위로 높이 올려줍니다. 중앙에는 오크로스가 있는 광장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아치가 서 있습니다. 이 오크로스는 지붕에서 볼 수 있으며 한쪽에는 녹색 지붕을, 다른 한쪽에는 태양광 패널을 지지하는 높게 솟은 부분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5층 건물에는 2개의 극장, 강의실, 갤러리, 상점, 카페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수백 그루의 나무가 부지 전체에 심어져 엑스포지션 파크의 녹지 공간을 확장하는 등 녹지에 대한 강한 강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원래 시카고에 지어질 예정이었지만 현지의 반대와 공간 제약으로 인해 조지 루카스는 대신 캘리포니아를 선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프로젝트에는 무려 10억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것으로 우리의 경이로운 건축물 투어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댓글로 이런 형식의 다른 프로젝트를 다루는 에피소드를 또 보고 싶으신지 알려주세요. 그때까지 곧 루킹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